루마니아의 광활한 진흙탕 시험장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늪지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55톤의 거구가 배를 깔고 누워버린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서구권 관계자들의 입가에는 옅은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수십 톤의 강철 괴수가 진흙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은 그들이 익히 봐왔던 서방 전차들의 패배 공식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이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단 3초면 충분했습니다. 전차는 포기하는 대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고르더니 차체를 낮게 웅크렸다가 다시 밀어 올리는 기괴하고도 정교한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유기압 현수장치라는 대한민국의 독보적 기술이 지명과 대화를 나누며 늪을 밀어내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무생물인 금속 덩어리가 관절을 꺾어 진흙을 털어내고 당당히 전진하는 모습에 유럽 전문가들은 들고 있던 펜을 멈추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동 성능의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반드시 일어서겠다는 대한민국. 국방 철학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진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기적 같은 3초의 순간 뒤에 숨겨진 우리 공학자들의 눈물과 숫자로 증명된 압도적 위험의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구권 전차들이 수십 년 동안 고수해온 설계 원칙은 단순하고 강한 탄성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주력 전차들이 채택하고 있는 토션바 방식은 거대한 쇠막대를 비틀어 그 복원력으로 무게를 견디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구조가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지만 지면에 따라 차체의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액체와 기체의 조화를 이용한 유기압 현수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전차의 바퀴 하나하나에 독립적인 지능을 부여한 것과 같습니다. 각 바퀴에 연결된 암 내부에 질소, 가스와 오일을 채워 넣고 실시간으로 압력을 제어함으로써 전차는 마치 생명체의 근육처럼 부드럽고도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루마니아의 진흙탕에서 보여준 마법 같은 탈출의 핵심은 바로 이 독립적인 제어 능력에 있습니다. 전차가 늪에 빠져 접지력을 잃었을 때 일반적인 전차는 엔진 출력으로 밀어붙이다가 궤도가 헛돌며 더 깊이 빠져들지만 K2는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 차체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고 궤도가 지면을 누르는 압력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합니다. 차체를 최대한 낮췄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은 진흙을 밀어내고 견고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데이터는 K2가 가진 자세 제어의 정교함입니다. 산악 지형이 70% 이상인 한반도에서 전차는 늘 가파른 고갯길을 마주해야 합니다. 기존의 전차들은 포신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항각의 한계 때문에 고지대에 있는 적을 조준하기 위해 차체 전체를 움직여야 했지만 K2는 유기압 현수 장치를 이용해 차체 앞부분을 숙이거나 뒷부분을 낮추는 이른바 무릎 꿇기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추가적인 사격 각도는 전술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K2는 최대 30cm까지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55톤급 전차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현된 성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산량이 필요합니다. K2의 두뇌는 초당 수천 번 지면의 굴곡을 감지하고 각 현수 장치에 전달되는 오일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초기 블록 기준으로 약 8 테라플롭스의 프로세싱 능력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전차가
단순히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고도의 정밀 연산 장치임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러파르트 257이나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가 평지에서의 기동성과 장갑 두께에 치중할 때 대한민국은 지형을 지배하는 유연성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기술력의 차이를 넘어 전차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입니다. 60톤이 넘는 무거운 장갑으로 적의 포탄을 막아내는 시대에서 이제는 지형을 이용해 자신을 숨기고 최적의 각도에서 먼저 타격하는 지능형 전차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K2를 보고 현대전의 기준을 다시 쓰는 전력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엔진 출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차체, 제어 능력과 서스펜션, 반응 속도의 조합이 기존 전차들보다 최소 10% 이상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기압 현수 장치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장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는 대한민국의 집념이 만들어낸 공학적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K2가 보여준 이 유연함이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았으며 K2 흑표의 유기압 현수 장치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은 눈물겨운 실패와 집념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로템의 연구진들이 처음 이 기술에 도전했을 때 국내외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전 세계 전차 기술을 선도한다는 독일과 미국조차 55톤급 중전차의 하중을 실시간으로 버티며 차체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유기압 방식은 내구성과 신뢰성 문제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구진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금속은 온도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하지만 유기압 장치 내부에 흐르는 오일은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점도가 급격히 변하며 굳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개발 초기 시제품들은 혹한기 시험장에서 오일 압력이 불규칙하게 흔들리며 전차가 마치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멈춰서는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내부 기록에 따르면 차체 균형 오류로 인해 전차가 시험장에서 고꾸라진 사례만 6번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포기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오일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그 어떤 전차 개발국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대한 데이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부터 영상 50도의 고온까지 모든 온도 대역에서 오일 압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했고 10만 건이 넘는 서스펜션 반응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고스란히 알고리즘으로 변환되어 전차의 두뇌에 이식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형과 온도를 미리 예측해 압력을 조절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구축한 것입니다. 시제품은 총 28번의 전면적인 개조를 거쳤으며 연구원들은 명절조차 반납한 채 시험장 야외 텐트에서 밤을 지새우며 4만 회 이상의 자세 제어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반복되는 실패 끝에 마침내 전차가 스스로 차체 높이를 조절하며 가파른 경사면을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부드럽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했을 때 현장의 연구진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이라는 벽을 대한민국의 공학 기술로 무너뜨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집념이 있었기에 K2는 오늘날 루마니아의 진흙탕이나 노르웨이의 설원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매체들이 K2의 유기압 현수 장치를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새로운 전차 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장치 하나에 투입된 연산량과 실전 데이터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개발된 연산 알고리즘은 초기 블록 기준으로 슈퍼컴퓨터급의 처리를 요구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에 집착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영토가 좁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보다 더 정밀하게 움직이고 더 확실하게 타격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적시킨 20만 건의 데이터와 GL 1000회 이상의 환경 안정성 시험은 이제 K2를 전 세계가 탐내는 명품 전차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남들이 무모한 도전이라 부를 때 묵묵히 숫자를 계산하고 궤도를 수정했던 이름 없는 연구원들의 헌신이야말로 K2가 가진 진정한 엔진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유기압 현수 장치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유럽의 전장 기준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적 조립을 넘어 인간의 의지가 깃든 기술이기에 K2는 그 어떤 험난한 지형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데이터 자산은 경쟁국들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진입장벽이 되었으며 오늘날 폴란드와 스웨덴이 한국산 전차를 향해 뜨거운 관심을 보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혹한 환경이 우리를 단련시켰고 그 실현의 시간이 지금의 압도적인 위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수십 년간 지켜온 유럽 시장의 견고한 성벽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나 납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스웨덴이 갈망해온 진정한 의미의 방산 자립과 지형, 적응형 플랫폼이라는 철학적 공감대가 존재합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북유럽의 거친 환경을 견디며 스스로 무기를 개발해온 자존심 강한 국가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이미 완성된 명품일지는 모르나 스웨덴이 원하는 미래형 기술을 녹여낼 공간이 부족한 폐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전차의 뼈대인 차체부터 포탑과 엔진,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유기압 현수 장치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스웨덴형 차세대 전차를 함께 만들자는 전폭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특히 스웨덴 국방부가 주목한 지점은 K2의 유연한 아키텍처입니다.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 레이더 기술과 드론 대응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전차 시스템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반면 한국은 스웨덴의 기술이 K2라는 플랫폼 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차 구매를 넘어 양국의 기술력이 결합된 새로운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지형적인 측면에서도 K2는 스웨덴에게 최적의 답안지였습니다. 스웨덴 북부의 지형은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과 눈이 녹을 때 형성되는 늪지 형태의 습지가 혼재된 가혹한 환경입니다. 독일 전차가 무거운 장갑 무게로 인해 이런 습지에서 기동력이 저하되는 것과 달리 K2는 한국의 논바닥에서 단련된 유기압 현수 장치를 이용해 접지력을 극대화하며 가볍게 통과합니다. 노르웨이의 야전 시험에서 이미 증명되었듯이 K2는 폭설 속에서도 엔진 떨림이 기준치 이하를 유지했으며 포탑 회전 속도 역시 저하되지 않는 압도적인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웨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이 보여준 현지 생산 라인 구축 능력과 연간 200대 이상의 양산 인프라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전력을 충원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독일의 납기가 최소 4년 이상 밀려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폴란드에서 보여주었듯
계약 체결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는 기적 같은 실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스웨덴이 K2를 선택하려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자국의 지형에 최적화될 수 있고 자국의 기술을 심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을 수 있는 신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전차가 주는 완성품의 안락함보다 한국 전차가 제안하는 공동 성장의 가능성이 북유럽의 차가운 대지를 녹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 성장했음을 의미하며 우리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유기압 현수 장치라는 독자 노선이 유럽의 표준마저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웨덴의 선택은 유럽 전체 전차 시장의 판도를 재편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가장 낮은 자세로 지형을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당당히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자유를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협력 관계야말로 다른 서방 국가들이 따라할 수 없는 K방산만의 진정한 무기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강인함과 소프트웨어의 유연함이 결합된 K2의 위험은 이제 북유럽의 설원을 넘어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탄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만이 아니라 그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견뎌온 인내와 협력의 깊이입니다. 스웨덴이 보낸 뜨거운 시선은 결국 대한민국 국방 기술이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가혹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며 쌓아온 우리의 지혜가 이제는 전 세계의 지형적 한계를 무력화하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K2는 단순한 철갑의 성벽이 아니라 전 유럽의 안보를 잇는 거대한 기술의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향한 가장 정교하고도 강력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북유럽의 대지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방부 내부에 흐르는 흑표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는 곧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추격자에서 표준을 만드는 설계자로 거듭나고 있으며 그 길 위에서 K2는 가장 밝은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명품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아도 지형과 결과가 그 가치를 말해준다는 진리를 K2는 오늘 이 순간에도 차디찬 눈밭 위에서 묵묵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 당당한 전진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마땅한 자부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인 차세대 전차를 향해 또 한 번의 담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완벽한 데이터와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K2 흑표가 보여준 유기압 현수 장치의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차세대 전차인 K3로 이어지는 거대한 기술적 진화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지형, 적응 데이터와 정밀 제어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전차를 단순한 기계적 병기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전투 플랫폼으로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장 환경은 인간의 반응 속도를 넘어서는 드론의 자폭 공격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의 위협으로 더욱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K2의 유연한 차체, 제어 능력을 바탕으로 스텔스 설계와 능동 파괴 체계가 통합된 K3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3는 단순히 장갑을 두껍게 만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는 저피탐 설계와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드론 방어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기압 현수 장치는 더욱 진화하여 전차가 정지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 중에도 노면의 굴곡을
미리 예측하고 차체의 수평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능동형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는 전차 위에서 바늘 구멍을 뚫는 수준의 초정밀 사격을 가능하게 만들며 승무원의 피로도를 혁신적으로 낮추어 전투 지속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유기압 기술을 무인 수색 차량과 다목적 무인 플랫폼에도 이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전차가 험준한 산악 지형을 거침없이 돌파하며 위험한 최전방에서 수색과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도산 로보틱스 같은 민간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전 세계 무인화 전력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서방의 기술을 모방하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제시하는 유기압 제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통합 아키텍처가 전 세계 차세대 전차 개발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군사 강국들이 우리 기술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야전에서 수천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살아있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K3 전차는 이제 강철의 성벽을 넘어 전장을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으로 진화할 것이며 그 뿌리에는 루마니아의 진흙탕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던 K2의 집념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결국 인간을 보호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혹한 지형에서 가장 정교한 기술을 꽃피웠으며 그 결실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 대한민국 국방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차는 단순히 화력이 강한 무기가 아니라 지형과 환경, 그리고 적의 의도까지 읽어내는 지혜로운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의 선두에는 항상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만든 기술의 표준이 곧 세계의 표준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내일의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연구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세대의 기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진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끝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평화의 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궤도가 지면을 움켜쥐고 스텔스 장갑이 자신을 숨기며 유기압 시스템이 지형을 무력화하는 미래 전차의 모습은 대한민국이 꿈꾸는 자주 국방의 결실이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의 정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장의 철학을 설계하고 평화의 가치를 기술로 증명하는 선도 국가로 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K2 흑표가 루마니아의 거친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그 3초의 기적은 단순한 기계적 승리가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어서는 대한민국의 강인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남들이 무모하다고 비웃던 유기압 현수장치라는 독자적인 길을 묵묵히 걸어온 우리 연구진들의 집념이 있었기에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전차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 국가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정교한 기술 아래 흐르는 것은 차가운 기름과 금속이 아니라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그 평화를 지킬 힘을 스스로 갖추고자 했던 우리 모두의 뜨거운 열망입니다. 한때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며 구식 전차를 빌려 쓰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심장부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지능적인 전차를 공급하며 세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마땅한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파괴를 위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전장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며 가장 낮은 자세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공학적 지혜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55톤의 강철 거구가 보여주는 그 유연하고도 강력한 움직임은 대한민국 국방 기술이 도달한 정점이자 앞으로 다가올 차세대 전차 K3로 이어지는 희망의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압도적 위험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진화하여 우리 영토와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자부심을 함께 느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국방 기술의 내일이 궁금하시다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우리 기술진이 세계 최고의 기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항공 기술의 결정체이자 또 다른 기적의 서사인 KF-21의 심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가치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는 여러분과 함께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전차 기술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